대한민국 부패공화국이다 했지만 단박에 없어진 것처럼 저희는 채용 비리도 그런 방식으로 없앨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들을 안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안 검사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검찰 내부에 그대로 다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검찰 내부에 다 있는.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예. 이 사건 사실은 그 이전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예. 안미연 검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네. 전임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강원랜드 사장을 그렇게 결재를 올렸더니 대검에서 아니다. 구속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017년 1월경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었고 그때 불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대검이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것저것 더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안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죠. 예. 조금 더 부연을 하면요. 네. 이제 서류계 결재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전임자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올렸는데 예. 이제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검이 사실상 구속수사를 요구한 게 맞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당시 춘천지검장이 직접 추가 수사 사항을 정리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추가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왜냐하면 대검에서 구속 수사를 요구한 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미연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는 이거 불구속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춘천지검의 검사장이 수사에 착수한 안 검사를 불러서 거꾸로 불구속 기소로 끝내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검사가 2017년 2월경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는데 당시 안 검사가 또 다른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결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장검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검사장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니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2017년 4월 17일경,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안 검사하고 아직 수사를 시작하기로 협의하기 시점가 되기도 전이었는데 17일경에 갑자기 지검장이 안 검사를 불러서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를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이란 결론 부분에 불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이란 그다음에 이안 구속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써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갖고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위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대로 진행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해달라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쓰라고 한 건데 안 검사가 시킨 대로 썼는데 이거를 지검장이 이제 다음 날인 4월 18일 날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날에 지검장이 그 다음 날인 4월 20일 날 피의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해서 사건을 종결하라고 갑자기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이 지시에 따라서 급하게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후에 이제 추가 수사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안 검사가 2017년 10월경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한 자료들을 종합을 하면 2017년 4월 이제 급하게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그 당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정황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네. 대검에서는 처음에는 구속하라는 취지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 검사가 이제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춘천지검 지검장이 구속 불구속 두 개 다 써라 보고서를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라 지시를 했어요. 예. 네. 그러더니 사건을 끝내버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네. 그 날짜는 지금 이제 일반인들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니까요. 큰 흐름만 제가 짚을게요. 예. 그런데 안 검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구속 기소 자체가 불구속하라는 게 외압에 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거죠. 맞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흐름은 여기까지 이상한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이 외압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안 검사가 발견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조사 관계에서 안검사가 이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안검사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외압이 있었다는 건 정황을 발견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네. 그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찾아가지고 폭로할 만큼의 외압을 발견한 거군요. 말하자면. 예, 말하자면 예,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뭐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인 셈이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 사실관계 확인은 진상조사단이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화 끊고 살짝 알려주세요. 예. 자,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이 전후 사정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가 처음에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사인과의 인터뷰, 시사인의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이런 증거를 빼라고 하는데 그건 난 못 빼겠으니까 그거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빼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이제 한참 뒤에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럴 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사인이 입수했던 내부 보고서에 나왔던 부분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네. 거기 보면은 강원랜드 청탁 명단에 국회의원 권성동이라고 쓰여 있고, 예. 그리고 당시 채용비를 저지른 채용집 사장과 권성동 의원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요거 이해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 네. 라는 압력을 계속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 목록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지금 이제 이게 안미연 검사가 이거를 결국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건 맞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진성조사단에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공개를 못 하시면은 이제 뭐 이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상급자들이 예. 증거 목록에서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그리고 현재 지금 염동열 의원의 변호인이 돼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직 검찰 고위직 간부입니다. 작년까지. 예. 이분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핵심 관계자로 등장하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구나. 그 여러 개 있다는 거를 상급자들이 삭제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한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재판에 이미 제출된 증거인데,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안 검사가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연루됐구나 하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재판 정이 이미 제출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장장님도 이제 형사재판 많이 경험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검사가 첫 길 나와서 이거 우리가 뺄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자기 수사와 관련해서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죠,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예,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안 검사의 입장에서는 기소를 했고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잔뜩 제출해 놨는데 검찰이 제출된 걸 빼라고. 그렇죠. 위에서 내려온 것이죠. 부당한 요구 중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저런 요구를 받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도저히 폭로를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그 관련된 분들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인하는 염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들을 안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안 검사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검찰 내부에 그대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검찰 내부에 다 있는. 지금 근데 검찰 조사단이 자체 조사단이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나 아니면 특검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단이 이걸 조사한다고 해서 지금 걱정들이 많은데 안 검사가 이 자체 진상조사단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검사도 검사니까요. 예. 검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검찰 조직을 기본적으로는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상조사단에서 종전 강원랜드 사건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처분 지시가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좀 파악을 해주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수사에 개입한 외압 세력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통해서 중국적으로는 더 이상 검사의 수사에 국회의원이나 아까 이제 전직 검찰 간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외압들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방해한 일이 없도록 이 시스템까지 잘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단이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 또 가만히 있지 않겠군요. 예.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거는 제가 그러면 알고 계신데 말씀 못하시는 내용을 미리 듣고 있다가 안면 검사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대신해야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면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탁을 받아서 부정하게 뽑아준 사람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는 거고요. 네. 청탁한 사람 그 부모든 당사자든 이건 가리기 어려우니까 청탁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 네. 취업이잖아요. 네. 그걸 무효화시키고 퇴출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 자체가 불이익이 되니까. 그럼요. 하나는 형사처벌로 가고 하나는 이제 불이익 원상복구죠. 네. 정의를 회복하는 거로 가면 되고 지금 문제가 검찰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문기적거리잖아요. 네. 제가 오면서 그 교통방송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배웠는데 이를테면 신현희 강남구청장 사건이나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경찰에서 막 다루더라고요 요새 그런 네. 것들을 네. 전례 없이 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 있어가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것도 검찰에서 지금 잘 안 된 거니까 경찰이 통째로 한번 수사를 하면 수사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낼 것 같아요. 신나서. 지금 강원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강원랜드가 특히 그렇죠. 거기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네. 경찰이 뭐 권성동 위원장한테 감정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창구가 검찰만 있다라고 여기니까 네.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예. 산을 못 넘고 예. 그럼 경찰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사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보통 강원랜드에도 감사실이 감사관이나 감사실이 있을 텐데 그 내부에 있는 감사 기능은 사실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장의 이를테면 뭐랄까요 그 경영 능력하고 상관없이 뭐랄까 기관장의 심기를 보위한다고 할까요? 뭐랄까요? 기관장이 미워할 만한 사람들을 감찰 대상으로 삼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기관장의 비위라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하는 게 내부적으로 속가질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밖에 있는 감사 기능,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관련 그 공기업이 있으면은 주무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 감사관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또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이를테면 안전판이랄까 좀 솎아낼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만이 아니라.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 부정청탁의 결과로 합격한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된다. 뭐 거의 대부분의 문자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40님은 낙하산이 해고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승진길도 막힙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984님은 부정입사로 퇴직시켜야죠. 능력 있는 사람은 재입사로 공평하게 면접봐도 입사될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시험 같은 거를 볼 때 부정을 하잖아요. 뭐 네. 컨닝을 한다던가. 그러면 네. 그거 전 빵점 처리하고 새로 시험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탁 같은 경우로 해서 채용이 된 사람들도 뭐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본인은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실력으로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알아서 해줬든 간에 이거는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알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문제 있어요. 당장 뭐 모든 사람 다 해고시켜 버리게 되면 그 회사 자체가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머리를 써봐야 되겠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그 수혜 입은 사람도 다 포함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전부 다 좀 정리를 다시 하고 네. 정말 실력이 있다면 시험 봐서 다시 들어와라.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얘기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낙하산이 또 다른 낙하산을 부른다고 느껴지는 게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장이 낙하산으로 낙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공중에서 투하해 준 사람들한테 또 보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결국은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는 악순환, 그러니까 그 추악한 악순환이 고리를 형성하면서 오히려 재생산에 들어가는 구조. 이렇게 본다면 참 한국 사회는 멀었다. 아니 멀었는데 좀 가까울 수도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네.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운전하다가 이제 과태료 뭐 이렇게 내 신호위반 걸리면 경찰관들이 부르잖아요. 네. 운전면허증과 함께 10,000원짜리 하나씩 갖다 드렸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아니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죠. 네. 근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없어졌잖아요. 확실히 없어지고 없어졌잖아요. 지금 전혀 없어요. 한번 운전하시다가 교통경찰관한테 10,000원짜리 한번 줘보세요. 그 자리에서 체포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한 방에 없어졌는데 몇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 해서 돈 2만 원, 3만 원 받은 경찰관들을 파면해 버렸어요. 몇 명을. 그러니까 정말 일벌백계로 네. 효과가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사유가 투명해졌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 중에 직국계도 돈 주면서 녹음하거나 녹취하거나 그리고 할 수 있는 기기가 뭐 많잖아요. 손에 우리가 다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단박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 단속을 하더라도 다 돈을 뜯어먹냐. 대한민국 부패공화국이다 했지만 단박에 없어진 것처럼 저희는 채용 비리도 그런 방식으로 없앨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정황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네. 대검에서는 처음에는 구속하라는 취지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 검사가 이제 그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춘천지검 지검장이 구속 불구속 2개 다 써라 보고서를 그러더니 네.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라 지시를 했어요. 예. 네. 그러더니 사건을 끝내버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네네. 네. 그 날짜는 지금 이제 일반인들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니까요. 큰 흐름만 제가 짚을게요. 예. 그런데 그 안 검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구속 기소 자체가 불구속하라는 게 외압에 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거죠. 맞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흐름은 여기까지 이상한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이 외압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안 검사가 발견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조사 관계에서 안 검사가 이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안 검사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외압이 있었다는 건 정황을 발견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예, 그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찾아가지고 폭로할 만큼의 외압을 발견한 거군요, 말하자면. 네, 말하자면 예,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뭐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인 셈이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 사실관계 확인은 진상조사단이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화 끊고 살짝 알려주세요. 예. 자,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이 전후 사정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가 처음에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사인과의 인터뷰, 그러니까 시사인의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이런 증거를 빼라고 하는데 그건 난 못 빼겠으니까 그거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빼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이제 그 한참 뒤에 대한민국 부패공화국이다 했지만 단박에 없어진 것처럼 저희는 채용 비리도 그런 방식으로 없앨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들을 안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안 검사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검찰 내부에 그대로 다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검찰 내부에 다 있는.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예. 이 사건 사실은 그 이전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예. 안미연 검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네. 전임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강원에서 사장을 그렇게 결재를 올렸더니 대검에서 아니다. 구속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017년 1월경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었고 그때 불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대검이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것저것 더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안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죠? 예, 조금 더 부연을 하면요. 네. 이제 처리계 결재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전임자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올렸는데 예. 이제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대검이 사실상 구속수사를 요구한 게 맞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당시 춘천지검장이 직접 추가수사 사항을 정리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추가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왜냐하면 대검에서 예. 구속 수사를 요구한 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미영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는 이거 불구속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춘천지검의 검사장이 수사에 착수한 안 검사를 불러서 거꾸로 불구속 기소로 끝내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검사가 2017년 2월경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는데 당시 안 검사가 또 다른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결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장검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검사장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니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2017년 4월 17일경,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안 검사하고 아직 수사를 시작하기로 협의하기 시기가 되기도 전이었는데 17일경에 갑자기 지검장이 안 검사를 불러서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를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이란 결론 부분에 불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이란 그다음에 이안 구속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써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갖고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위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대로 진행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해달라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쓰라고 한 건데 안 검사가 시킨 대로 썼는데 이거를 지검장이 이제 다음 날인 4월 18일 날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날에 지검장이 그 다음 날인 4월 20일 날 피의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해서 사건을 종결하라고 갑자기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이 지시에 따라서 급하게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후에 이제 추가 수사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안 검사가 2017년 10월경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한 자료들을 종합을 하면 2017년 4월 이제 급하게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그 당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외압에